뒷부담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대출액 관리 요령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왕이면 사실은 50대 이후에는 대출이 없는 거가 가장 좋아요. 사실은 내가 만약에 건강이 악화되거나 해서 갑자기 병원에 의료비가 필요하거나 내지는 소득이 단절되는 조기 은퇴의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 커질 수 있어요. 자, 적극적인 대출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것인가. 먼저 대출 현황표라고 해서 대출의 종류, 금액, 이자 이런 것도 쭉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눈으로 보실 수 있게끔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하실 수 있다라면 빚도 가계부처럼 갚을 계획을 조금 세우셔서 진행을 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매달 얼마씩 원금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이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이자를 꾸준히 내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시뮬레이션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선생님들의 대출 현황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표.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금융권이죠. 우리 쌤들 저축은행이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캐피탈사라고 표현을 해요. 카드사나 이런 쪽에 어떤 대출이 좀 많으시다라면은 1금융권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아무래도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어떤 신용도, 점수 상승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50대 이후에는 의료비와 요양비,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 내지는 어떤 질병 용도로 해서 보험 내지는 보장자산. 근데 사실 제가 강의를 다녀보면 이 보험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이제 보험이 못 믿었다, 믿기 힘들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냥 의료비 용도의 목적으로 저수지 통장처럼 어떤 통장을 본인이 이제 개설하셔서 목돈을 모아두시고, 단 그 통장은 절대 내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깨지 않겠다, 이런 신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연령별 월 평균 보험료가 굉장히 좀 다양했는데 50대 위주로 좀 설명드리면 1인당 평균 보험 가입 건수가 무려 몇 건입니까? 7.4건이에요. 굉장히 많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급여의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보험을 좀 좋아하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보험료 부담은 사실은 소득의 8 내지 10% 이내로 그래도 제한하는 것이 좀 옳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보험료를 조금 부담을 조정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요. 먼저 감액 제도, 감액 완납, 연장 정기보험, 그 다음에 유니버셜 제도가 있다면 이를 이제 활용하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먼저 감액 제도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들 받으시고자 하는 예를 들면 사망보험금이 있다고 칠게요. 내지는 어떤 질병에 대한 어떤 보험금, 그 보험금의 수준을 조금 낮추는 거예요. 낮추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보험료도 따라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제도를 이제 감액 제도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액 완납 제도는 뭔가, 더 이상 선생님들 추가 납입 없고 보험료도 추가적으로 내시지는 않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오늘날처럼 선생님들이 해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이 해약 환급금을 재원으로 해서 추후에 어떤 보험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액 제도처럼 감액 완납 제도도 보험금은 조금 낮아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장 정기보험이라고 해서 보장기간이 조금 낮추는 거죠.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종신보험은 끝낼 종자 몸신자. 몸이 끝나는 그 순간이 120세든 150세든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라면, 정기보험은 예를 들면 80세 만기, 90세 만기, 99세 만기. 그래서 어떤 선생님께서 99세 만기에 정기보험을 가입하고 하필이면 100세를 넘기셔서 돌아가셨다. 이때 사망보험금 지급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간에 정해져 있다. 이 그냥 종신보험의 역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사실 가장의 조기 사망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가장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 구성원의 이제 생계가 걱정이 되다 보니까 가장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해서 남아 계시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라라고 하는 거가 이 종신보험의 어떤 취지거든요. 이제 가장이 80세에 돌아가신다. 예를 들면 80세에 돌아가실 때 남아 계시는 분들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서 가족 생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까요? 되나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연세가 80이 넘으시게 되면 자녀분들도 사실 40대, 50대 중년 이후시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계를 스스로 꾸릴 수 있는 나이가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가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지 않는 나이가 되었다. 그 말은 즉슨 사망보험금은 굳이 필요 없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으로 조금 갈아타셔서 보험료를 조금 낮추시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연장 정기보험은 이제 보장 기간을 조금 이제 낮추는 이런,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뭐 줄어드는 이런 구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장 기간을 보험료 납입의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니버셜이라고 붙어 있으면은 무조건 플렉서블하다. 유연한 거예요. 보험료를 납입을 조금 유예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내지 뭐 1년, 뭐 2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보험료 납입을 잠깐 쉬셨잖아요. 쉬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뒤에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의 혜택은 생각보다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종신보험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시더래요. 종신보험인데 연금보험으로 전환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종신보험을 뭐 해약하고요. 연금보험으로 갈아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종신보험의 해지 환급금을 재원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연금보험에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별개의 구조예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연금보험이었던 애와 종신보험이 연금으로 전환된 뭐 이런 아이에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이 좀 차이가 있더라. 이런 간략한 설명이었고요. 내가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보험 외에는 나는 없어. 예를 들면 실손의료보험. 그래서 나는 회사를 나가기 전에 새로이 가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간혹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을 하셨다라면 개인적으로 퇴직하실 때 개인 상품으로 전환해 주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 먼저 한번 점검해서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만기 환급금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해라. 선생님들이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절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어떤 상품에 100% 적립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보험회사의 보험료는 사업비와 그 다음에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로 쪼개어져서 나누어서 담아진다. 그래서 사업비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구경하실 수 없는 보험회사의 건물 유지비나 제세 공과금이나 뭐 인건비 이런 것들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들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축보험료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만기 환급금이나 해지 환급금의 재원으로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위험보험료에 이제 들어가는 애가 이제 뭔가 하면 암이나 질병에 내가 걸렸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만약에 실손보험이나 뭐 어떤 질병보험이나 암보험이나 특히 이제 갱신형 상품, 비갱신형 상품 이런 거에 많이 옵션으로 붙는데, 선생님들 예를 들면 10년 만기인데 10년 지난 뒤에 만기 환급금이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없는 게 좋으세요? 자, TV 지금 홈쇼핑 광고에서는 예를 들어 매달 19,900원 뭐 10년 뭐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 선생님이 전화를 드렸더니 하필이면 19,900원에다가 매달 이제 10,000원씩만 더 추가로 선생님들 부담해 주시면은 10년 지난 뒤에 선생님들이 뭐 29,900원 납입하셨던 거 10년치를 한꺼번에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선생님들 유의하셔야 되는 거, 자, 10,000원 차이니까 내가 10년 지난 뒤에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 이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은 뭐예요? 보험료는 뭐예요? 고정 지출인 거죠. 고정 지출은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10,000원을 저축하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다른 상품에 저는 그냥 10,000원을 더 뭐 펀드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 등에 들어가시는 부분이 맞고요. 그게 아니고 얘는 그냥 순수하게 어떤 만기 환급금의 용도가 아니고요. 나는 보장을 보기 위한 보장성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부분이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보험 내지 이제 간병보험이 반드시 필요할까? 내지는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치매로 진단될 때 치매 뭐 어떤 진료나 요양 간병비를 지급하는 그런 상품이고요.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증 치매 또는 활동 불능의 상태, 이거는 이제 누가 판단하는가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판단하겠죠. 간병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간병 자급이 이제 1회 정도 지급되는 그런 상품인데,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우리 어떻게 보면 의료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치매가 진행되기 전에 경증이나 초기의 단계 때 우리는 치매 진단을 받고 진행 상태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그 약을 이제 드시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 간병보험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요건을 내가 봤었을 때 경증 치매도 뭐 가능한지, 내지는 장기 요양 등급에 있어서 굳이 1등급, 2등급이 아니고 3등급, 4등급에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의 여부를 잘 한번 따져보시고 치매와 간병보험도 선생님들이 비교 분석하신 다음에 가입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혼자서 가입을 내가 한번 비교 검색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신다라면 금융감독원의 파인 들어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선생님들 보험 슈퍼마켓이라고 저는 좀 표현해요. 예, 온라인상의 보험 슈퍼마켓, 보험 담보화라고 하는 어떤 글자 보이실 겁니다.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 분석해 보신 다음에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